네, 지금부터 눈의 노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신체적인 어떤 변화들에서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 임상적인 그런 부분들에 의하면 약간 20세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다가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40대부터 이제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 관련해서 우리가 이 안광학계와 이 양광학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그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이 그 생리학적 또는 물리학적, 광학적 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설명할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노화 관련된 얘기들 하고요. 그다음에 각막이라든지 크리스탈 수정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 그 굴절 이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안축장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조절력이라든지 이 조절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노안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그 노안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경 렌즈로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음, 그 노안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차, 그다음에 이 망막에 결국은 이제 망막상의 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도 이제 알 수 있겠지만 동공 사이즈가 이제 노인성 축동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양이 상대적으로 망막이 덜 이 조명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시생활에 불편함을 좀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산란 현상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노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형하는 그러면 그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그 인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자, 서론입니다. 우선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20세 이후 40대쯤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 신체적인 그 변화가 진행이 되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연령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 그 신체적인 변화들 중에서 특히 안광학계의 광학적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광학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각수행 능력이 점점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병리학적인 원인도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같은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질환적 기질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 이 안광학계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경 특성의 그 퇴화로 인해서 그, 그 근육 조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신경의 감각이 떨어지는 등의 어떤 그 퇴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각 수행이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이제 노화와 관련된 그 일반적인 내용에 의해서 그 노안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안공학계에서 이 노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각막 또는 수정체, 굴절 이상과 안축 길이, 그리고 조절이라든지 노안 그 형태들, 그다음에 동공 직경이라든지 망막상의 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부분들이 나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각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각막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선 그 임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실질층에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섬유질 있죠. 파이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파이버들 자체의 공간이 좁아진다. 즉 얘네들이 이 섬유 기질들이 점점 클러스터링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서로 뭉치거나 또는 얘가 혼탁해지고 다른 그 이물질들과 결합을 해서 상대적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뭉쳐짐으로 인해서 이 섬유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진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산란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원질 섬유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그런 부분 이외에도 그 섬유 자체가 그 퇴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섬유들 자체가 퇴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교원질 이 섬유의 그 횡단면적이 증가한다는 그런 뜻은 아까 여러 가지 이물질들의 결합이라든지 또는 각각 섬유질 사이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그 어떤 그 덩어리가 됨으로써 단면적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데스메트막이 나이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데스메트막 같은 경우는 내피세포 있는 쪽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데스메트막이죠. 그래서 이 데스메트막이고 이게 그 침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화작용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두께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각막인 경우에 대해서 가장 확연한 변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내피의 퇴화가 될 것입니다. 이 방수호와 수정체 사이, 그러니까 수정체하고 그 방수체를 감싸고 있는 그 세포층이 있지요. 그 세포가 이제 퇴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얘들이 서로 이물질들과 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성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내피 기능의 손실 그리고 방수체 서로 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하고 그 방수체가 내부로 이렇게 침투를 함으로써 그런 이물질들에 의해서 그 실질 내부의 파이버들이 점점 이제 응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물질로 수세 작용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막으로 인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질서가 파괴될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산란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이에 따라서 내피세포가 퇴화가 된다는 게 가장 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막의 그 형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각막의 두께는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이와는 관계가 없이 뚜렷한 경향은 갖고 있지 않다 것이죠. 그 두께하고는 관계없고 그 각막 내부의 아까처럼 그 실질층에서 있는 파이버들이 섬유질이 응골한다든지 서로 뭉친다든지 또는 오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변성이 일어나는 것 빼고는 두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뚜렷한 경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각막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각막의 형태가 우선 젊은 층인 경우, 즉 젊었을 때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각막 전면의 곡률이 수직 경선이 더 곡률이 크다는 것이죠. 자, 수직 그 곡률이 크다는 얘기는 직난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직난시였는데 직난시 형태, 만약에 난시라면 직난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수평경선에 대한 전면 곡률이 상대적으로 이제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임상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의 증가에 따라서 이 수차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각막의 만곡도 그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즉 그 각막의 표면이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수차가 구면 수차에서 코마 수차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투과도에는 뚜렷한 경향은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각막의 단 500마이크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실질층인 경우에 그래서 섬유질이 많이 뭉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밀도가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 밀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은 투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이에 따라서 특별하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 빛의 투과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정체와 관련된 얘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정체는 우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많이 바뀌는 현상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련된 그 광학적 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수정체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령이 점점 증가하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내장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백내장 시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그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은 많이 부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정체는 형상이라든지 크기, 그다음에 부피가 현저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체 형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절력이 많이 감소된다는 것이죠. 즉 탄력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이 초점거리를 가장 많이 바뀌게끔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줌 렌즈처럼 초점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기관인데 각막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정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전면 굴절력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조절될 수 있는 그 영역이 폭이 커졌다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 감소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수정체 굴절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굴절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산란을 유발하고 또는 이제 역산란이라든지 또는 이제 백스캐터링, 후방산란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이 수정체 내부의 굴절률 분포가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투과도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난파장 영역인 경우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파장 영역인 경우는 바로 이제 UV 영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V 영역의 파장에 대해서 점점 더 감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를 한 내용에서처럼 이 수정체의 투과도가 바뀜에 따라서 산란이라든지 또는 그 형광의 광학적인 현상들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외선이라든지 가시광 영역인 경우에 투과도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일부는 흡수를 하게 되고 또는 일부는 이제
그 역산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정체 유색화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일종의 그 캐드레틱 백내장으로서도 이렇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백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수정체 유색화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 내부에 그 굴절률이 그 상대적으로 이제 분포가 그 변함에 따라서 변함으로 인해서 그 산란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40대 이후에는 크게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각막의 변화라든지 또는 이제 수정체의 그 굴절 능력이 변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근시인 경우에서부터 원시인 경우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그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흡수로 인해서 자외선 영역의 흡수로 인해서 그 형광 반응도 이제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정체인 경우에 그 나이가 들에 따라서 두께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수정체 부피라든지 질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이유가 수정체를 핵질들을 싸고 있는 피질의 축 방향으로의 두께가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광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 부분에 실제로 굴절률이 더 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양 안에서 굴절률이 큰데 이 굴절률 큰 부분이 좀 더 밀도가 높아져서 이 중간 부분이 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팽창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크기가 뭐 1년에 약 13 마이크로 정도 뭐 축 방향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임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13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우리가 1밀리미터가 1000 마이크로미터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작은 값이 되겠죠. 이거는 0.0013mm 정도 되겠죠. 3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방 깊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의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 전방의 깊이는 또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그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수정체는 이 두께 변화라든지 굴절률의 변화, 투과율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형상 자체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 수정체의 그 굴절력을 좌우하는 전면 곡률 반경이 8세인 경우에 16mm에서, 즉 이게 16mm의 곡률 반경이다 라고 했었을 때 82세인 경우는 좀 더 많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8.2mm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곡률 반경이 적어지는 이유는 아까 그 곡률 반경이 이렇게 적어지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광축을 지나는 그 축으로 이 두께가 증가하고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굴절률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팽창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정체 곡률 반경이 작아지는 그런 좀 더 많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후면 굴절력을 후면 곡률 반경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수정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면 그 곡률 반경의 그 형태가 많이 변화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조절력은 이제 감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 굴절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면의 곡률 반경이 이렇게도 됐다가 이런 그 조절하는 이 영역이 점점 이렇게 좁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수정체의 굴절률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미 눈치챈 그 학생은 알 수 있겠지만 분명히 굴절률이 증가하고 굴절률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굴절률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나 커지고 곡률 반경이 작아지게 된다면 곡률 반경이 작아지면 분명히 초점거리는 즉 곡률이 클 때하고 곡률이 작을 때하고 곡률이 클 때 똑같은 상황인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사한 광선이 이런 식으로 맺히게 된다면 초점이 이렇게 맺히게 된다면 그 곡률 반경이 작아졌을 때는 똑같은 빛이 이렇게 진행했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짧아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사실은 여기 초점 거리가 망막의 위치가 여기 있다면 분명히 망막의 위치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이제 근시가 된다는 뜻인데 근시가 되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렌즈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렌즈 모순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 보면 안축 길이가 감소하는 영향도 있다 또는 뭐 굴절률 분포가 변화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 굴절률이 커지기는 하지만 요 내부 자체에서도 굴절률 분포가 또 다시 형성이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초점거리가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분명히 이제까지 얘기한 사실로 보면 뭐 곡률 반경이 짧아지거나 즉 곡률 다시 곡률 반경이 작아지거나 굴절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분명히 초점거리를 앞당기는 근시의 현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원시화되고 있죠. 원시화되고 있는데 이 이유를 바로 렌즈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렌즈 패러독스를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정체의 안광학계 중에 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투과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곡률 반경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굴절률이 이렇게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굴절률이 커지는 걸로 인해서 근시가 될 것 같은데 원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렌즈 패러독스라고 한다. 그리고 그 원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굴절률 분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원래 수정체 자체가 여러 가지의 이 굴절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이가 들림에 따라서 각각 다른 분포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모형화인 경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한 내용들을 갖고 이렇게 간략하게 최근이 아니라 임상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샘플인 경우에 나이가 보는 것처럼 나이가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으로 나타내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굴절률의
분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즉 굴절률이 다양하고 이렇게 해서 신축성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굴절률의 변화가 거의 없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렇게 굴절률의 층이 없이 거의 딱딱해 이제 굴절률이 커진, 즉 밀도가 높은 상태가 이렇게 이루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다양하게 이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양하게 변화를 주지 않고 한 개의 굴절률이기 때문에 한 개의 초점거리만 갖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이 굴절률로 인해서 다양하게 초점거리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연구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샘플들 굴절률의 등구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굴절률의 같은 부분을 이렇게 이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모델링을 한번 해보면, 이 모델링을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층을 갖고 있는 굴절률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거의 층이 없고 한 가지의 굴절률의 분포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정체의 굴절률에 의해서 망막의 상에 맺히지 않고 뒤에 상의 위치를 만드는 그런 현상을 초래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